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한 사람에게 비타민 D가 도움이 될까? 하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건강하다는 뜻은 비타민 D 결핍이 없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결핍이 없는, 비타민 D 결핍이 있는 사람한테 비타민 D가 도움이 된다는 건 이미 잘 알려져 있죠. 근데 여러분 비타민 D 드시면서 비타민 D 검사하고 드시나요? 물론 검사하고 드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검사 안 하고 그냥 드시는 분들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가 진행이 됐고요. 이 연구 결과는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다. 이 연구 결과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연구 하나만 가지고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정도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자마에 실린 거예요. 그냥 듣보잡 저널이 아니라 꽤 유명한 탑 클래스 메디컬 저널 중에 하나입니다. 자마에 실린 8월 달에 2019년도, 지금 2019년도니까 얼마 안 된 그런 저널이에요. 되게 최신 저널입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3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3년 동안 추적 관찰을 했어요. 대상 환자 그룹은 3그룹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D를 복용을 했는데, 물론 이 300명은 골다공증이 없고요. 골다공증이 위험이 없고 비타민 D 결핍이 없는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비타민 D를 투여를 했는데 용량을 다양하게 했습니다. 400유닛, 400 인터내셔널 유닛 한 그룹은 4,000, 그리고 나머지 한 그룹은 10,000, 이렇게 다양한 3그룹으로 나눠서 이제 한 거예요. 왜냐면 용량이 적어서 별로 효과가 없다 이런 연구도 있기 때문에 여러 이제 그룹으로 연구를 진행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결과가 어땠을까요? 네, 결과는 놀랍게도 이게 3년 동안 관찰했더니 골밀도가 어떻게 됐냐면은 요 그룹 400을 먹은 그룹에서는 1.2% 감소했습니다. 감소했어요. 그리고 4,000인 경우에는 2.4%가 감소했습니다. 증가가 아니라 감소예요. 자, 만은 어떨까요? 3.5% 감소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그러니까 거의 2배 감소했고 3배 이렇게 그러니까 감소한 게 안 좋은 거예요. 골밀도가 오히려 더 안 좋아요. 그러니까 많이 먹을수록 더 안 좋아진 거예요. 이 연구 디자인했을 때는 이 이제 디자인하는 팀이 어떤 가설을 세우고 했냐면은 많이 먹을수록 좋지 않을까 이런 가설을 세우고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이 먹을수록 안 좋아요. 안 좋았어요. 고용량으로 비타민 D를 투여했더니 오히려 해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아직 모릅니다. 이 저널을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PTH니 이게 파라사이로이드 호르몬이라는 건데, 부갑상선 호르몬, 칼시토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세포 중에 오스테오클라스트, 이거는 이제 골을 파골 세포입니다. 골을 이제 파괴해가지고 혈중으로 칼슘을 이렇게 내보내는 그런 거고요. 오스테오블라스트는 반대로 골 생성 세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세포나 이런 호르몬 단계에서 어떤 기전이 이런 얘기 막 해요. 하는데 이거는 아직까지는 좀 더 기다려봐야 돼요. 아직 제대로 이렇게 얘기가 된 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적어도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자, 비타민 D가 만능은 아니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하나 좋다고 하면은 그게 신문이라든지 미디어에서 어디 좋다 이렇게 이제 나와서 마치 모든 사람이 다 이걸 갖다가 먹고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나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요, 만능인 어떤 약이라든지 만능인 식품도 마찬가지, 그런 건 없어요. 다 개개인에 따라서 적절한 그런 본인한테 맞는 그런 치료 방법이라든지 약이라든지 식품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겁니다. 뭐든지 과유불급이에요. 지나치면 좋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10,000유닛을 먹었더니 더 안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 결과는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합니다. 지금 아직까지 대세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이제 비타민 D를 먹으면 당연히 기전상으로 봤을 때 비타민 D를 먹으면은 칼슘 흡수가 더 잘 돼가지고 골도 더 튼튼해지고 이런 게 정설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신뢰를 하고 있는 그런 스테이트먼트예요. 그런데 그래도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만능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약이든 비타민이든 꼭 필요한 사람한테 적정 용량으로 투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문제에 다른 원인이 있는지 조사해봐서 치료를 하고 이런 기본 원칙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물론 이 연구가 물론 자마에 실려서 아주 좋은 연구입니다. 하지만 이 연구를 뭐만 보고 비타민 D 이제 먹지 말아야지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못해요.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비타민 D 결핍도 없고 골다공증 위험도 전혀 없는 사람들이 비타민 D를 먹어야 되나요? 이렇게 물으면은 글쎄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먹으면 좋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연구 결과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얘기할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예. 그래서 되게 중요한 논문이에요. 근데 이게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데 이 논문이 논문이라는 건 모든 논문에 다 결함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결함은 뭐냐면 대조군이 없는 거예요. 대조군. 그러니까 비타민 아예 안 먹은 사람들을 뒀었어야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더 풍성한 연구가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때는 이런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 왜냐면 비타민 D 먹으면 당연히 좋아질 걸 누가 이게 떨어지고 이제 이런 걸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이제 이걸 안 뒀을 텐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걸 뒀다면은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아예 안 먹은 사람들이 더 골밀도 감소가 적었다면 그러면은 이제 이건 더 어마어마한 아주 임팩트가 큰 그런 연구, 더 큰 반향을 일으키는 그런 연구가 됐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감소했지만 이건 비타민 D를 먹어서 감소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안 먹은 군이 없기 때문에 그냥 3년 동안 나이가 들어서 골밀도가 떨어진 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용량이 점점 증가할수록 더 골밀도가 감소했다는 거는 정말 이상한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뭐든지 적정 용량, 인디케이션, 적응증에 맞게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건강한 사람에게 비타민 D가 도움이 될까 하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